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조보경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떠한 고정적인 형태의 가정, 집, 내지는 인테리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인테리어라고 떠올리면 자연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실 안에 소파, TV, 에어컨이 있고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실에는 책장과 책상만 있는 등 집의 형태는 좀 각자 조금씩 다르고 그 사람의 취향과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이렇게 다른 서로의 집을 공유하고 또 물건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 홈 퍼니싱 업체 오늘의 집입니다. 자취를 하시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의 집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집은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가 결합된 올인원 플랫폼으로 인테리어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을 더 행복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기준 앱 다운로드 2,500만 이상, 성수기 월 거래액 1,800억 수준, 그리고 가구가 7초에 한 개씩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홈퍼니싱 인테리어 시장의 확고한 1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이른바 유니콘 업체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오늘의 집이 어떤 마케팅을 해왔는지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오늘의 집 대표님은 사실 이런 발견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혁신들은 결국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집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소비자 경험을 통해 발견한 문제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 방문을 했다가 전혀 다른 집의 구조를 보고 감명을 얻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명 하나를 바꾸기만 해도 이 공간에 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이 오늘의 집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은 말 그대로 콘텐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간을 꾸미는 유저들의 사례가 가득한 콘텐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온라인 집들이와 인테리어 노하우 등 다양한 인테리어 콘텐츠들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집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두 번째는 공유, 세 번째는 올스탑 서비스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집 콘텐츠 마케팅은 초기 많은 커뮤니티 형태의 팬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오늘의 집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앱 다운로드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후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퍼포먼스 마케팅도 도입을 하고 다양한 광고 매체를 통해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해서 이용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채널의 앱 기반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구글 매체에서는 직접 제작한 다양한 광고 소재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최적화된 타겟에게 최적화된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이 2,500만 이상의 앱 다운로드라는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SNS 기반의 콘텐츠 마케팅이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퍼포먼스 마케팅에서는 스케일업을 위해서 효율성에 집착하기보다 임팩트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토대로 과감한 마케팅을 펼쳤고 이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직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오늘의 집이 이렇게 늘 성장 궤도만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인테리어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점점 유저들이 자신의 집을 직접 공유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그 이후로 반응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서비스를 약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이후 커머스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덕트를 만들면 비즈니스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조금 이르게 커머스에 먼저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첫 오픈하고 매출이 2년 동안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떨어지고 실패한 투자를 커머스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디자인 소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테스트에서 이틀 만에 1,000만 원 매출이 발생해 긍정적인 기대로 오픈을 했죠. 하지만 오픈 일주일 후 매출이 0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도 이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 컨텐츠 마케팅에 이어서 퍼포먼스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긍정적인 결과를 본 건 아니라고 합니다. 1,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백 가지의 노력들이 점철되어서 매달 조금씩 성장하는 모멘텀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데이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에 몇 명이 접속을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조회하고 구매했는지 확인을 하는 이런 퍼널들을 통해서 어느 페이지에서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탈하는지 고민을 하고 그 가설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석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과정은 저와 같은 퍼포먼스 마케터들도 늘 하는 고민과 그 접근법입니다. 도달과 유입, 그리고 페이지 뷰, 체류 시간, 이탈하는 페이지, 이렇게 저희도 다 단위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요. 몇 번째 페이지 뷰에서 구매가 일어났고, 또 이제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어디서 이탈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일지 간접적으로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가면서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일례로 단순 이커머스 업종을 예로 들면 일정한 체류 시간 후에 이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해당 상세 페이지 위치를 추측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과 만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채널이 늘어나면서 각 채널이 우리의 매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한 후에 예산을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분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퍼포먼스 마케팅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집의 경우에도 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 활용해서 급속도의 성장 물결을 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는 전환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큼 로아스 값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업체마다 목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값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의 경우는 신규 유저 유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 즉 CAC라는 지표와 LTV, 이것은 고객 한 명이 오늘의 집에서 발생시키는 모든 수익의 합인 고객 생애 가치의 비율을 핵심 측정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케터는 재무, 전략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이 LTV와 CAC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마케팅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치나 비율은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무조건 광고비 대비 매출액, 즉 로아스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영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컨대 이 서비스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비용을 너무 많이 아끼게 되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앗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요 가치는 업체에서도 계속 수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시점에 따라서 그 중요한 가치가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목표 기준이 뭔지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집 서비스의 유저가 늘어나면서 기존 유저를 활성화하는 리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많은 광고주를 만나고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모수가 쌓이면 리타겟팅과 리마케팅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사실 오늘의 집처럼 모수가 많은 약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두 대상으로 리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저 세그먼트를 세분화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별, 연령 같은 이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입 후 기간, 구매 여부, 최근 활동 내역 등 다양한 기준점으로 수많은 세그먼트를 나눠 집행한다고 합니다. 앱에서의 행동의 경우에도 가입해서 컨텐츠만 보는 고객, 첫 구매 이후 60일 이상 구매를 안 하는 고객 등 이렇게 수많은 세그먼트를 나눠서 리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을 예로 들면 기존에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사 시즌이나 계절이 바뀔 때, 즉 집을 좀 바꾸고 싶은 니즈가 클 때 집중적으로 리마케팅을 하는 식으로 전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추가로 오늘의 집 마케팅 채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현재 기준 13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정 외에도 집냥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짧은 인스타툰 형식으로 생활 속 공감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현재 69만 명 팔로워 보유, 66만 개 좋아요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시기를 두고 재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현재 57.8만 명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표 콘텐츠로는 오플레이, 오늘의 집 플레이리스트, 이거는 좀 특정 상황이나 감정을 제목으로 정해서
집에서 좀 편하게 틀어놓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현 흐름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재생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기획은 오늘의 집의 광복절 특집 기획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집을 바꿔드렸습니다 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인테리어 콘텐츠를 통해서 해소하는 감동적인 콘텐츠인데요. 사실 기존의 비포 애프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 콘텐츠 내에서는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선보이기보다 사연자분의 추억과 세월이 담긴 소중한 물건, 가구, 분위기가 녹아있는 이 개선된 공간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재공유하면서 오늘의 집이 가진 노하우도 풀어내고 이 부분이 사용자들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아마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이 오늘의 집에 기대하고 있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화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와 색을 다양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무신사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집에는 유저들이 직접 만드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즉 커뮤니티 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된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직접 콘텐츠를 발행하고 또 다른 유저들의 그 콘텐츠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질문과 대답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또한 매거진 B와 오늘의 집이 만나서 제작된 오하우스 스페셜 에디션 매거진은 오늘의 집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온라인 집의 36곳이 소개를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오하우스가 재미있었는데요. 오늘 집이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는 2020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로 3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8기 서포터즈들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누적 활동 서포터즈 수만 1000명이 넘고요. 서포터즈들은 집을 주제로 한 다양한 SNS 콘텐츠를 발행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이는 정량적인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태그 글을 월 몇 회를 발행해야 하는 등의 일정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집은 이 뻔한 방식으로 서포터즈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들의 유저들의 충성도를 올리고 또 직접 그들을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 업로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2주에 한 번 풍성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한 회 실시간 라이브를 클래스로 참여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서포터즈 활동과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죠. 또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록을 책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런칭한 후로 오늘의 집 방문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엠넷 우수 활동자들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서포터즈로 선정을 하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와 동시에 자사 우수 컨텐츠도 확보하는 똑똑하게 마케팅하는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의 집을 3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시, 공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사실 집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 가치를 투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을 웹상에 전시를 하고 또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주고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면서 가치까지 공유하는 오늘의 집과 함께 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